서정인 원작 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출발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왜 아니겠어요? 지나도 한참 지났지. 이거 버스 기사는 왜 여태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참 출발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참. 버스 안, 창 쪽으로 앉은 사나이는 얼굴빛이 창백하다. 김씨라고 불리우는 이 사나이는 실팍한 검정 외투 속에 고개를 웅크리고 있다. 긴 머리칼은 귀 뒤로 고개 위에 덩굴 줄기처럼 달라붙었는데 가마 부근에선 몇낱이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섰다. 그의 머리칼 위에 얹힌 큼직큼직한 비듬들을 바라보고 있던 옆에 사람이 역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다. 눈이 내리는데요? 네, 진눈깨비인데요. 진눈깨비. 참 그렇군. 갈 길이 먼데 진눈깨비라니. 눈이 오려면 소담스럽게 펑펑 내릴 것이지. 목소리가 굵다. 이시로 흘리는 그는 멋내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하얀 목도리가 밤색 잠바 속으로 그의 목을 감싸 넣어주고 있다. 귀한 머리끝에는 면도 자국이 신선하다. 그는 눈발, 빗발 섞여 내리는 창밖에 차츰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다. 버스는 이미 떠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태연하기만 하다. 이거 좁은 의자에 쪼그리 앉아있으려니까 오금이 다 저리는구만. 다리라도 쭉 뻗고 싶은데. 출발 시간을 넘기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뭔지, 이유야 뭐 있겠습니까? 버스 안을 꽉 채우겠다는 속셈이죠. 참네. 출발 시간이 지난 후엔 더 탄 사람도 없는 것 같던데. 그래도 기다려보겠다는 속셈이죠. 버스를 꽉 채워서 출발하겠다고? 그렇다면 출발하긴 아예 글렀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봐요. 빈자리가 저리 많은데 언제 꽉 채워서 출발하겠어요. 거기다가 진눈깨비까지 내리고 있잖아요. 박씨로 불리는 그는 털실로 짠 감색 고깔 모자를 귀 밑에까지 푹 눌렀었다. 대단히 실용적인 이 사람은 말을 멈추고 창문 쪽에 앉은 살찐 젊은 여자에게 몸을 기댄다. 그녀는 검은 얼굴에 분을 허옇게 바르고 있다. 그는 창문 유리에 이마라도 대야 되겠다는 듯이 목을 쑥 뽑고 창밖을 내다본다. 그녀는 머리를 의자 뒤에 기대버린다. 윤이 나는 탐스러운 머리채가 의자의 밋밋한 비닐 위로 나신처럼 곡선을 그린다. 전 진눈깨비를 아주 싫어해요. 솔직히 말해서 원한이 있거든요. 원한이라고요? 무슨 진눈깨비가 당신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했습니까? 좀 살벌합니다. 전 신영산에서 입대를 했는데 그날도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전 진눈깨비만 보면 입대하던 날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진눈깨비를 보고도 입대하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정도죠. 어쨌든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겠군요. 네, 염색한 헌 작업복에 헌 구두를 신고 손에는 비닐로 만든 회색 세면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여자친구도 따라왔었겠네요. 그렇죠. 여자친구란 그럴 때 써먹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없었습니다. 단아한 슬픔을 머금고 저만치에 단아한 여자가 서 있는 걸 상상만 했죠. 여자가 있긴 있었죠. 역 근처 어디에나 있는 매춘부두 중에 하나가 헝클어진 머리로 더러운 공중변소에서 나와 개처럼 엉금엉금 걸어서
판잣집들 사이로 사라져 갔었으니까요. 참 비참하군요. 그래, 같이 입대한 사람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명쯤이요. 그럼 환송계까지 적어도 40~50명은 웅성됐겠군요. 아니요. 환송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악대도 없었고 단 한 장의 태극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짖는 깨비만 내리고 있었죠. 듣다 보니 정말 진눈깨비에 원한질만 하구만. 역청사 저쪽에서 누런 석탄 연기가 뭉글뭉글 솟아오르고 허공으로 기적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죠. 난 이제는 서울을 떠나는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병든 창부가 사라진 판잣집 쪽을 돌아봤죠. 그랬다. 미구의 날이 저물고 미련이나 아쉬움 같은 화사한 감정들이 지루함 속으로 파묻혀 버렸을 때 병사구 사령부에서 상사 하나가 나와서 그들을 인솔하고 논산으로 갔었다. 잠바를 입은 앞자리의 이씨가 뒤를 돌아본다. 그는 뒷자리 사내의 행운이 부럽다. 그러나 뒤에 앉은 사내는 정말이지 이건 진눈깨비인데 하고 중얼거리면서 열심히 창밖을 내다볼 뿐이다. 잠바를 입은 사람은 뒤돌아보던 자세 그대로 고개만 약간 돌려서 옆에 앉은 김씨를 쳐다보더니 볼멘 소리로 말을 잇는다. 난 시골에서 입대를 했었어. 시골에서요? 추억이 많으시겠군요. 추억이라. 그랬지. 술을 엉망으로 마시고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입대를 했었죠. 누구하고나 악수를 했어요. 같은 사람하고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그저 아무 손목이나 잡히는 대로 그냥 무릎에서 이마께까지 마구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고 탄식을 하고 머리를 끄덕거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랑곳 없이 벌써 100번도 더 말했을 작별 인사를 하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정말 화려한 입대였군요. 그러다가 차를 탄 다음에는 발을 굴렀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글쎄 그게 화물칼이지 뭡니까? 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박씨는 기분이 언짢다. 그는 깊이 자다. 도대체 논산이라든가 입대라든가 하는 말만 들으면 그는 어떤 콤플렉스에 사로잡힌다. 창문 쪽으로 기울였던 몸의 중심을 다시 꼬리뼈께로 옮겨서 반드시 앉는다. 여잔 그의 비스듬한 몸무게로부터 해방되어 뒤로 기댔던 머리를 들고 몸을 추스린 다음 창밖을 내다본다. 논산이며 입대 얘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다만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지. 만나는 놈마다 논산 얘기라니까? 워커구두 발로 쳐여 머리로 어떻게 문짝을 들이받았다든가 훈련장에서 화랑담배 한 가지씩을 걷어 상납했더니 사격 자세가 어떻게 갑자기 편해졌다든가 조교와 기관사병들의 음담패설이 어떻게 노골적이었다든가 하는 사소한 것까지 논산에 갔다 온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논산이라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 불쾌한 일을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지. 가만,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심심한데 옆에 여자랑 얘기나 좀 해볼까? 그쪽은 어디까지 가세요? 군아리까지 가요. 그래요? 이거 참 재밌군요. 네? 우리도 거기까지 가거든요, 군아리요. 박씨가 모자 밑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여자 쪽으로 조금 다가앉는다. 여잔 행복한 표정이다. 그 여자는 바라는 게 지극히 작음에 틀림없다. 아마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쉬울 것이다. 잠바를 입은 이 씨는 울적하다. 그는 승강구 쪽을 흘겨본다. 차장은 아마 점심이라도 먹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고 버스는 떠날 줄 모르나?
대체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 차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보슈, 이거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검은 색안경을 쓴 사람이 고개를 뒤로 발딱 젖히고 차 안을 두리번거린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는 제풀에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해 보이고 차의 문이 만들어주는 좁은 시야 밖으로 사라져버린다.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저기 마음이 풀린다. 색안경은 사치품일까, 필수품일까? 대부분의 경우 필수품은 아닐 거야.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길거리에서 파는 100원짜리로 사치를 하려고 들다니. 저들이 내 색안경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색안경은 원래는 2,000원짜리인데 중고라서 1,000원에 산 거잖아. 뭐 이 정도는 돼야 사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눈만 하얗게 쌓인다면 난 언제든지 색안경을 꺼내서 코 위에 걸칠 수 있다고. 김 씨는 색안경을 낀 사람을 보면 장님을 생각한다. 그는 한때 자기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장님이 되어 안마쟁이 노릇을 하는 상상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난 치열한 전투에서 눈을 부상당하는 거야. 그리고 육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지. 눈에는 붕대가 감겨있고. 바로 그때 애인이 찾아오겠지.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만나지도 못하는 거야. 나는 결국 장님이 돼서 색안경을 꼈어. 지팡이로 밤의 아스팔트 위를 더듬으며 퉁소를 불면 어느 집 창문이 열리고 어떤 여자가 안마쟁이를 부르겠지. 난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귀에 있다고 생각하며 가까이 가는 거야. 박 씨는 색안경이라면 질색이다. 그에겐 색안경을 쓴 사람은 형사다. 그리고 형사는 기피자를 단속한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날 때까지 매달 월급날이면 정기적으로 형사의 예방을 받은 적이 있다. 구나리가 집이시오? 네? 네. 선생님은요? 나요? 난 거긴 배꼽다고 처음이요. 여자의 웃음소리는 김 씨의 상상을 망쳐버린다. 그는 장님이 되는 생각을 비장한 마음 없이는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야흐로 절정에 도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킬킬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살찐 여자, 그리고 그는 안마쟁이. 그러나 그는 별로 서운치 않다. 포동포동한 여인을 안마한다는 생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의 상상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 나를 부른 여자는 과거의 내 애인이고 킬킬거리면서 웃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야. 난 그녀의 남편을 안마하는 거야. 그녀는 바로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지만 색안경을 낀 나를 알아보지는 못하고 난 안마를 끝내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쥐어주는 몇 푼의 돈을 받아놓고 길거리로 나와서 퉁소를 꺼내 불기 시작하는 거지. 창문인 줄만 알았던 앞쪽 유리창 일부가 밑에까지 움푹 패이면서 열리자 장갑 낀 손이 쑥 들어오더니 턱과 뺨위로 수염이 검실검실 돋은 운전수의 머리를 차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게 인제 떠날려나? 운전수가 타는 걸 보니 곧 떠나려나 보네. 그러게요. 운전석으로 운전수의 머리가 들어오자 잠바가 따라 들어오고 그 뒤로 호주머니께가 허옇게 다른 낡은 코르덴 바지가 딸려 들어온다. 운전수는 자리에 앉자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들려 뒤를 돌아본다. 손님 머리수가 작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 아유,
손님이 왜 이리 적은 거야? 날씨 탓인가? 참네. 이래갖고서야 기름값도 못 뽑겠구만. (30분) 동안이나 기다린 손님들이 오히려 미안해해야 할 모양이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수가 적은가? 정원 48명에 한 100명쯤 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북적거리고 있었더라면 운전수가 조금은 미안해했을지도 모를 텐데.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엉덩이부터 차에 오르고 있는 여차장을 쳐다보고 있다. 예, 이제 슬슬 떠나볼련? 네, 곧 가요.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아직 안 가? 곧 가요. 예, 넌 여기가 중국집인 줄 아니? 아저씨, 왜 내가 중국집에 있어요? 너 고미로구나. 네? 날들어 곰이라고요? 내가 왜 곰이에요? 그럼 아저씨는 뭔데요? 나? 난 네 할배다. 에이, 피라네. 그나저나 이 버스고 대체 언제 떠나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기도 정말 힘들어 죽겠네. 이제 곧 가요. 서정인 원작 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